안녕하세요. 영웅 전찬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25일이고요. 오늘의 특징주 영상도 어김없이 지수 하락장이든 반등장이든 폭등장이든 상관없이 0125 오늘의 특징주 영상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지수 하락장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제가 좀 버퍼링 걸린 것처럼 말을 좀 절게 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좀 증상이 생기게 됐는데, 얼른 지수 반등장 나오고 지수 폭등장 나와서요, 말을 저는 이런 현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어제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하락장이었고, 오늘도 하락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승 나왔고, 또 하락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감 시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월등히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이너스 3.5%까지 하락 나오다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그나마 좀 낙폭을 좁혀가지고요. 아주 감사하게도 마이너스 2.84%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200원을 돌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일단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 건데, 어제도 제가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내일 일정 중에 하나인 FOMC 일정가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따른 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한 고조랑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 돌파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좀 낙폭을 키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일단 혈맹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 2021년 3분기만 생각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 이때 우리 증시도 역시나 미국 증시와 조금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하락 나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으로 인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미국 공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철수하고 미군까지도 개입의 가능성을 또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적 리스크 고조로 인한 미증시 하락으로 인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같이 커플링 현상으로 하락 나오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그리고 백신 패스라고 해가지고요. 식당, 카페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런 미접종자에 대한 조금 차별을 계속 확대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K 방역의 결과물이죠. 이 8,000명 돌파 소식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만 8,000명 돌파 소식으로 인해서요. 오늘 우리 증시는 좀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마이너스 3.5%까지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은 낙폭 좁혀서 2%대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일단 매매 동향을 본다고 하면은 개인은 플러스 5,859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937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4,699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445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국거래소 즉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은 마이너스 1,710억을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203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기간 아니었다면 마이너스 4%까지 빠질만 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마감 시장은 여기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은 있습니다. 우리 정의연방에서 추천 나갔었던 그린 케미칼, 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내일 방송과 내일 모레 방송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수익 난 게 없어서 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린 케미칼로 우리 정의원분들이 큰 수익을 내셔가지고요. 요 그린 케미칼
네,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하이스틸도 오늘 상한가 갔고 오토엔도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린케미칼 정해연방에서 오늘 정해연방 종목인 요 그린케미칼이 상한가 간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랑 DMC 독자 생산하고 있는 요 그린케미칼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2차 전지용 EC와 또 DMC로도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일단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 2차 전지 제조에 있어서 네,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 그린케미칼이 만들고 있습니다. 독자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네, 2차 전지용 EC와 DMC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요 그린케미칼이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이제 편입 가능성이 크다. 해서 그린케미칼은 오늘 상한가 갔고요. 정해연방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못 드셨다 해도 10% 이상의 수익은 내고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린케미칼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1월 달 말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달 말에 제가 방송에서 전차남 눈썹 걸고 네, 여러분들 매수할 회사가 있다 했던 종목이 그린케미칼이기도 했어요. 요 하이스틸 보도록 할게요. 철강 원재재 단가 인상에 따른 실적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네,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보고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 공시를 통해서 일단 매출액이 2261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4억 5,560만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하이스틸이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종목에서도 좀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상승 나온 종목은 있었는데 일단 히림부터 인성정보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않고 늘 그래왔듯이 세 종목만 여러분들께 상승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GSE 말씀드릴 건데 이 GSE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 언급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네,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 히림 볼까요? 히림 같은 경우는 야권의 네, 유력 대선 후보인 윤땡땡의 장모 최모 씨가 무죄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 나온 것으로 오늘 네,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윤땡땡 관련주로 분류가 되냐면은 이 회사는 야권의 네, 유력 대선 후보인 윤땡땡의 부인 김땡땡 씨의 네, 회사죠. 코바나라는 회사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코바나라는 회사의 후원사로 알려져가지고 히림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왔고요. 컴퍼니 K 볼까요?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이것도 윤땡땡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던 회사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거는 윤땡땡 관련주로서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전자책 리디북스 운영사인 리디 내가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컴퍼니 K는 창업 투자 벤처 회사로서 이 전자책 리디북스 운영사인 리디에 조금 펀드 투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신기하게 하한가는 없었고요. 그래서 하한가 분석도 없고요. 다만 하락 종목은 많았죠.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랑 서울옥션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MBT 같은 경우는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돼서 오늘 시장에서 26% 가까이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요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K옥션 하락에 따른 관련주 하락으로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 서울옥션의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온 이유는 NFT 섹터로 분류가 돼서 이 회사의 주가가 28,000원, 3만원까지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급락하다 보니까는요. 오늘 NFT 섹터가 같이 밀리면서 같이 하락이 나오면서 서울옥션도 같이 하락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T 여기 보시면은 각금봉 MBT 이사와 박강현 이사 같은 경우는 보통주 59만 1,400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들 임원의 지분율은 7%에서 0으로 한마디로 전략 매도한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네, 기존 주주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1월 25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 절대 기운 잃지 마시고요. 패닉셀이란 단어가 있죠. 네, 너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가지고요. 정확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을 우린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매도한다고 해가지고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 산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손실분이 복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은 아닙니다.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 사면은 또 그 다음날에 지수 하락하는 시장이 최근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제가 드린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부실기업이라든지 동전주 빼고는요 꼭 매도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남이었고 이런 시장에서도 전찬남과 꼭 함께 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좋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특징주 영상 여러분들께서 꼭 경청해서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특징주 말고도 아픈 손가락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